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량화된 CNN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냥 CNN이었는데 이번엔 경량화된 CNN. 목적은 똑같아요. 2D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목적을 가졌지만 이제 좀 경량화된 방향이 있어서 몇 개를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리뷰를 해야죠. 자, 저번 시간에 제일 첫 번째로 다뤘던 것이 MLDL의 리뷰 동영상을 시청도 하셨다고 가정하고 실습도 잘 하셨으니까 바로 CNN으로 넘어갔죠. CNN에는 컨브 레이어라는 좀 특이한 레이어가 있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 사이즈와 전혀 상관없이 필터 사이즈를 정함으로써 내가 이 레이어의 파라미터 수를 정하게 되는 그런 특이한 구조가 있었어요. 컨브 레이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풀링 레이어, 압축하는 레이어인데 파라미터 튜닝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냥 고정된 맥스나 에버리지 오퍼레이션 같은 걸 쓰는 풀링 레이어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MLP랑 다른 것은 커넥션 수가 상당히 적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로컬하게 인풋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일부분에만 필터를 갖다 대서 그쪽에 인풋만 아웃풋에 연관을 시키기 때문에 커넥션 수가 작고요. 그리고 필터 하나를 계속 스위치하면서 모든 인풋에서 갖다 대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쉐어링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도 이득, 컴퓨테이션도 이득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스넷을 2012년에 이제 저희가 목도를 했는데 이게 파이오니어링 워크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컨벤셔널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압도하는 성능을 냈고 아주 좋고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아키텍처가 너무 복잡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등장한 게 VGG. VGG의 목적은 이제 알렉스넷의 단점을 메꾸기 위해서 유니파이드 아키텍처 3 곱하기 3 컨브 필터, 그죠? 그리고 한 번 레이어를 거칠 때마다 뭐 뎁스는 채널은 2배씩 증가, 뭐 위스랑 하이트는 2배씩 감소, 뭐 이런 규칙을 만들었죠. 왜 그 규칙이 좋냐? 몰라요. 그냥 했더니 된 거죠. 그다음에 인셉션. 인셉션은 자, 디퍼하게 가기 위해서 알렉스넷 같이 이제 뭐 이런저런 필터들을 다 하나하나 각 레이어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게 너무 이제 비현실적이니까 그냥 다 때려 박자. 다 때려 박으면 알아서 트레이닝 하겠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인셉션 모듈이라는 걸 그런 관점에서 만들었어요. 1x1 컨브도 있고 3x3도 있고 5x5도 있고 그냥 풀링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냥 알아서 트레이닝 되게 만들자. 대신 이제 3x3이든 5x5든 좀 컨브를 그대로 쓰면은 이제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컴퓨테이션 오버헤드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바틀렉이라는 아키텍처를 썼습니다. 이것은 1x1 컨브를 써서 채널 수를 확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줄어든 그 얇은 그 인풋에서 이제 일반적인 컨브를 연산을 한 다음에 다시 1x1으로 채널을 확 늘리는 그런 구조였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디퍼하게 가고 싶다. 레이어를 심지어 더 늘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닝이 잘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심지어 성능이 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스픽 커넥션이라는 것을 고안을 했죠. 레이어 2개를 건너뛰어서 인풋을 그대로 그냥 전달해버리는 그런 특이한 커넥션을 제공함으로써 트레이닝 될 때 잘 되는 경우에는 뭐 별 영향이 없지만 이제 운 나쁜 경우를 좀 막아준 그런 안전장치를 이제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즈넷 시대에 가면서 이제 뭐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미지넷에 대해서 이미지넷을 클래시피케이션하는 아주 좁고 특이한 태스크 하나에 대해서만 사람보다 잘한다는 뜻입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넘어섰다는 뜻이 결코 아니죠. 예,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에러 확률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 에러 확률이 뭐냐면 탑 5 에러예요. 탑
가장 확률이 높은 5개의 후보군을 골랐을 때 그 중에 이제 정답이 없는 확률이죠. 나중에 이렇게 탑5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이후 시점부터는 네트워크들이 탑5 액큐러시를 쓰는 게 아니라 탑1 액큐러시를 씁니다. 내가 하나를 딱 골랐을 때 그게 맞을 확률을 따지게 됩니다. 추후에 우리가 성능을 보면 저도 처음에 헷갈렸거든요. 아니 이렇게 3%, 2% 이런 얘기 하다가 나중에 2017, 18년 네트워크에서는 갑자기 또 70%, 80%막 이래요, 액큐러시가.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건 탑1 액큐러시, 탑1 액큐러시.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레이어가 계속 늘어나는 엄청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2개 레이어.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들죠. 그냥 레이어를 때려 박으면 그게 좋은 거냐? 액큐러시는 그냥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최고냐? 뭐 이런 관점이 점점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 모든 분야에서 기술이 발전할 때 이런 상황을 거쳐요. 일단 처음에 펑셔널리 기능적으로 동작하냐 그걸 막 따져요. 그래서 막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네. 그럼 그걸로 막 하이프가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옵티멀하냐라는 질문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제한된 자원이 있는데 펑셔널리 동작함에 더해서 우리가 자원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이 추후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딥러닝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계속 더 쓰자 이런 노선의 연구는 있고요. 거기에 극한점에 있는 것이 GPT-3죠. 근데 지금 거기 그쪽 노선 말고 이제 줄이는 노선도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사이트는 우리가 이미 바틀렉 레이어를 써봤잖아요. 거기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있던 디멘전에서 사실 낭비되는 정보들이 꽤 있었던 것 같다. 정보들이 리던던트해서 줄여도 별 상관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걸 이미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은 모바일 넷이라는 구글 분들이 개발한 걸 배울 텐데 이제 컨볼루셔널을 좀 더 이피션트하게 만든 컴퓨테이션이든 메모리든 뭘 사용하냐면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이라는 되게 특이한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컴퓨테이션과 메모리를 줄이는 테크닉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이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분들이 논문을 썼습니다. 모티베이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탠다드한 컨볼루션이 물론 MLP보다는 훨씬 이피션트해요. MLP보다 훨씬 이미 이피션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헤비하다. 언제냐면 채널이 많아질 때 엄청나게 헤비한 거죠. 채널이 많아지면 우리가 보통 컴브 필터 설계할 때 필터의 위스랑 하이트를 조절하지 필터의 채널을 조절하진 않아요. 보통 인풋 채널이 정해지면 컴브 필터도 채널이 그냥 그만큼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인풋 채널에 따라서 뭔가 컴브 레이어의 컴퓨테이션 오버헤드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채널이 크면. 이런 거죠. 56, 128, 28, 28, 100, 256. 인풋과 아웃풋이 이렇게 정해졌을 때 컴브 3로 이렇게 간다. 그럼 채널 개수가 지금 이제 컴브 3 3x3인데 인풋의 채널이 128이니까 이걸 내가 컨트롤 못해. 그래서 그냥 128짜리 필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웃풋 채널이 정해졌으니까 필터 개수가 또 그만큼 확보가 돼요. 그래서 256개의 필터. 128과 256이 여기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곱셈 개수를 보면 필터 하나를 통과시켜서 아웃풋 밸류 여기 있는 거 하나 도출하기 위해서 필터 3 곱하기 3 곱하기 128짜리 필터를 여기다 갖다 대야 돼.
그래서 곱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아웃풋 밸류 하나를 위해서. 근데 아웃풋이 몇 개죠 지금? 28 곱하기 28 곱하기 256개죠. 그만큼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양의 곱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컨볼루션을 3차원으로 채널을 다 따지는 게 아니라 depth wise, 채널 와이즈 컨볼루션입니다. depth라는 게 이제 채널 쪽 도메인이거든요. 그래서 depth wise 컨볼루션은 채널 와이즈 컨볼루션입니다. 스탠다드랑 비교를 해 봅시다. 스탠다드라 함은 내가 이 인풋을 처리하기 위해서 3x3 컨브를 한다. 3 곱하기 3 곱하기 이쪽 채널 도메인 128개 채널을 가진 필터를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게 뭐 아무거나 통과시켰다 하고 액티베이션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갖다 대니까 아웃풋 밸류 하나 내기 위해서 이 밸류 하나 내기 위해서 3차원의 무지막지한 연산을 해야 된다. 이게 되게 부담스럽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장점, 뭐 장점이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그냥 이 필터 설계하고 필터 개수 컨트롤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의 컨브 레이어에서 하이트랑 위스랑 채널 다 바꿀 수 있었다. 인풋에 하이트, 위스, 채널 다 바꿀 수 있었다. 뭐 이거는 플렉서블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depth-wise convolution은 뭐가 다르냐면 똑같이 인풋이 있고 근데 이때 필터 하나를 디자인을 하는데 그 필터 하나가 특정 채널 하나만 담당합니다. 2차원짜리 필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1 엄청 파격적이죠. 채널 도메인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채널 1에만 이 필터를 사용할 겁니다. 채널 1에만 이렇게 해서 밸류가 나오면 아웃풋 밸류가 2차원짜리가 하나 나오겠네요. 아웃풋 사이즈가. 이게 depth-wise convolution이에요. 채널 하나를 특정해서 필터 하나를 디자인하면 그걸 특정 채널에만 적용한다. 그게 depth-wise convolution입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 2차원이잖아. 그리고 3차원 어떻게 복구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어쨌든 네, 일단 그림을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쪽 채널만 적용돼서 아웃풋 밸류가 하나 나왔다. 그래서 이 그림의 차이를 명확히 해주세요. 이거 3차원짜리 직육면체 연산이었는데 이제 2차원 사각형 연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웃풋 밸류 하나 내기 위해서. 무진장 간단하죠. 그런데 이거를 채널 전체를 어쨌든 고려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필터가 128개는 필요하겠네요. 각 채널을 하나씩 커버할 수 있으려면. 그래서 필터 개수가 인풋 채널 개수랑 같습니다. 위에랑 달라요. 위에는 필터 개수가 내가 도출하고자 하는 아웃풋 채널 개수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조절함에 따라서 아웃풋 사이즈를 바꿀 수 있었는데 뎁스와이즈에서는 이제 그런 기능은 없어요. 모든 채널을 고려하기 위해서 그냥 채널 개수만큼 필터를 만듭니다. 총 128개의 이 2차원 필터를 만들고요. 그렇게 되면 각 채널별로 서로 다른 필터를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밸류가 각각 다른 필터를 거쳐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 그럼 당연히 아웃풋 사이즈에서도 채널 도메인이 128로 고정되게 되겠네요. 인풋에 있는 채널 개수가 아웃풋에 있는 채널 개수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뭔가 플렉서블하지 않은 느낌이 들죠. 채널이 동일하게 유지되니까. 그래서 하이트랑 위스는 맘대로 바꿀 수 있죠, 여전히. 왜냐하면 2차원 도메인을 바꾸면 되니까. 3 곱하기 3, 뭐 스트라이드 이런 거 바꾸면 되니까. 근데 채널 개수는 바꿀 수 없다. 이게 스탠다드 컨브와 depth-wise 컨브의 차이입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를 넘어갈게요. 이게 처음 봤을 때 약간 이해 안 가는 포인트가 될 수 있었거든요. 네,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채널 어떻게 바꿀래? 이제 그게 그 다음 질문. 채널 어떻게 바꿀래? Don't worry. 우리는 원 바이 원 컴프가 있지 않니? 라는 거죠. 그래서 원 바이 원으로 채널을 컨트롤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세트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depth-wise conv였는데 이제 depth-wise separable conv로 이름이 좀 더 바뀝니다. 자, 다시 스탠다드랑 비교를 또 해야 이해가 좀 더 쉽겠죠. 스탠다드 컨브는 한 번의 컨브 필터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width, height 채널 다 컨트롤할 수 있었는데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은 이 역시도 결국에는 width, height 채널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이걸 depth-wise, DW depth-wise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첫 번째 역할은 depth-wise 컨브이기 때문에 채널을 컨트롤 못 하고요. width, height만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원 바이 원 컨브를 통과시켜서 이때는 이제 3차원이죠.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2차원이죠. 여기가 원 바이 원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비로소 여기가 채널 도메인이 128개로 다 퍼져 있습니다. 필터 하나가. 근데 이제 필터 개수를 자유롭게 조절함으로써 아웃풋의 채널 개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할 거 다 했네요. 위에 있는 스탠다드 컨브가 하는 역할을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이 다 했습니다. 적어도 디멘전을 맞추는 차원에 있어서는. 그럼 이제 원래 동기가 있거든요. 좀 더 가볍게 하고 싶다. 이게 모티베이션이었는데 그럼 뭐가 얼마나 가벼워졌냐를 좀 따져봅시다. 자, number of parameter입니다. 파라미터는 필터 하나의 파라미터가 몇 개인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필터가 몇 개인가를 봐야 될 텐데 지금 필터 하나가 지금 3차원 필터죠.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128짜리가 필터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몇 개 있죠? 256개가 있죠. 그래서 이만큼 거의 300K 정도의 파라미터가 레이어 하나에 있습니다. 현재. 근데 여기 빨간색 표시를 친 이유가 뭐겠어요? 인풋의 채널 개수랑 아웃풋의 채널 개수에 아주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스탠다드 컨브는. 그런데 depth-wise로 넘어가면 자 아주 파격적으로 여기 있던 128이 1이 됐습니다. 무지하게 파격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1.2K로 바뀌었어요. 파라미터 개수가 아주 많이 줄었어요. 물론 여기도 채널 개수가 뭐 256개에서 128개로 줄었다 그런 건 있지만 이건 사실 되게 대동소이해요. 그때그때 다른 거고 인풋 사이즈에 따라서.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채널 도메인, 필터 하나가 2차원으로 바뀌면서 채널 도메인이 1로 확 줄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원 바이 원 컴프. 이거가 가볍다는 건 뭐 이미 저번 시간에 확인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어디가 간소화됐죠? 여기 커널에 있는 2차원 위스랑 하이트 부분이 다 1로 줄어버리면서 자 9분의 1의 감소 효과를 누리게 되었네요. 여기가 9분의 1이 되니까 비록 여기는 이제 3차원 필터이기 때문에 채널 인풋 채널의 구속을 받긴 해요. 128이라고. 하지만 나머지 위스랑 하이트를 다 1로 줄여버렸기 때문에 뭐 인풋 채널이 늘어봤자 뭐 얼마나 크리티컬한 영향을 주겠어요. 딱히 힘을 잃었죠. 이 부분이. 그래서 32.8K가 돼서 합쳤더니 기껏 해봐야 34K. 그래서 8.7배의 파라미터 감소를 이루어냈습니다. 되게 파격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금은 메모리 사이드였죠. 파라미터의 개수. 이번엔 커넥션 관점에서 엣지가 얼마나 줄었냐, 컴퓨테이션 수가 얼마나 줄었냐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컴퓨테이션은 이와 같죠. 아웃풋 밸류를 하나 내기 위해서 필터 사이즈 하나는 다 통과시켜야 되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128개의 그 곱셈 연산을 해야지 아웃풋 밸류가 하나 나와요. 근데 아웃풋 개수가 몇 개냐면 28 곱하기 28 곱하기 250. 자, 여기서도 강조하고 싶은 건, 자, 인풋 채널 수와 아웃풋 채널 수에 그대로 영향받는다. 넘버 오브 멀티플리케이션 수가 인풋과 아웃풋 채널 개수에 그대로 영향을 받는데, 심지어 곱셈의 스케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depth wise로 가면 아웃풋 밸류 하나 내기 위해서 필터 사이즈의 채널이 없어졌기 때문에 3 곱하기 3 곱하기 1만큼의 곱셈만 있으면 여기에 있는 아웃풋 밸류 하나를 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128분의 1의 효과가 나겠죠. 그러고 이제 나머지 아웃풋 개수. 그래서 네, 231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작은 거의 1밀리언도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바틀렉 레이어를 거쳐서 원바이원 컴브로 가면 다시 이쪽 부분이 1이 됐으니까, 자, 아웃풋 밸류 하나 내는데 1 곱하기 1 곱하기 128, 그리고 아웃풋이 몇 개냐? 228 곱하기 228 곱하기 256. 그래서 다 합치면 25.7밀리언이 되었습니다. 자, 합치면 6.7배의 멀티플리케이션 수 감소를 이루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파격적인 감소입니다. 이거를 약간 수식화를 시켜본 거예요. 지금 컨브, 스탠다드 컨브에서는 자, 필터의 커널 사이즈를 df 곱하기 df, 3 곱하기 3일 경우에 3이겠죠. 그 다음에 인풋 채널 개수, 이게 이만큼 계산하면 아웃풋 밸류 하나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디멘전이 d out, d out, c out, 그럼 이제 3차원 디멘전. 그래서 이만큼이 곱셈 개수였다면 depthwise는 채널 인이 여기서 1 됐으니까 df 곱하기 df 곱하기 1.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디멘전이 중간에서는 c out이 아니라 c in이죠. c in. c in으로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 바이 원 컨브 할 때 1 곱하기 1 곱하기 채널 인. 그 다음에 아웃풋 디멘전. 그럼 얼마나 줄였냐 하면은 이제 이 아래 거를 위에 거로 나누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C 아웃분의 1 플러스 DF 제곱분의 1만큼 이제 개인이 있다라는 수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조재경 학생이 파라미터가 8배 감소한 거에 비해서 연산량은 6배만 감소했는데, 그럼 기존의 스탠다드 컨볼루션에서 채널을 8분의 1로 감소시키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산량도 8분의 1이 될 테니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이 이에 비해 더 효율적인 이유가 있나요?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네, 디멘전을 줄이는 것이 왜, 그러니까 디멘전을 줄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멘전을 애초에 줄이면. 그런데 저도 정확한 이유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계속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실제 프랙티스인 것 같아요. 한 번에 계속 줄인 상태로 가기보다는 그게 뭔가 중간중간에 리던던시가 필요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뭐 넌리니어리티 펑션을 통과시킬 때는 정보를 왕창 잃어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렐루 펑션을 통과시킬 때 0보다 작으면 다 0이 되면서 정보를 많이 잃어버리는데, 그런 중간중간에
복병들이 숨어 있을 때는 또 머리 딱 디멘전이 줬다가 또 중간에 리니어 연산이 줬다가 이런 다양한 트릭들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답은 어쨌든 만약 그냥 채널만 8분의 1로 감소시켰다 그럼 성능이 안 나올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미 체험을 해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커넥션 수보다 더한 어떤 관점인데요. 실제 하드웨어에서 연산 속도가 얼마나 증가하냐라는 건데 이걸 얘기할 때는 이제 그냥 단순 합 말고 지금 단순히 이걸 두 개를 합하면 뭐 34점 얼마다 뭐지 26점 27점 얼마다라고 해놓고 뭐 이게 뭐 기존 거에 비해서 멀티플렉스 수가 얼마나 줄었다라는 건 우리가 하드웨어를 쓰지 않았을 때 그냥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항목인데 그거 말고 실제 하드웨어에서 돌리게 되면 어떤 연산이 더 하드웨어 입장에서 빠르냐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원바이원 컴프가 하드웨어에서 더 빨리 돈다 그랬잖아요. 메모리 리오더링을 줄이는 걸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이 의도하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만들어 놓고 보니 대부분의 연산이 원바이원 컴퓨터라는 결과물이 나온 거죠. 그럼 사실 하드웨어가 얘를 더 좋아하니까 실상은 멀티플리케이션 수를 줄인 것보다 더 괜찮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쉬프트넷이라고 사실 이런 철학을 가진 또 컴브넷도 있어요. 컨볼루션을 막 3x3 이런 컨볼루션을 하기가 싫어갖고 모든 컨볼루션 연산을 다 원바이원으로 고치는 대신에 그 뭐지 인풋 채널이 128개가 있으면요 뭐 채널 각각 바로 막 슈프트를 시키는 거예요. 슈프트를 시켜서 원바이원으로 컨브를 하지만 실제는 아웃풋들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어긋나 있어가지고 마치 3x3 뭐 5x5 컨브를 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트릭도 있습니다. 쉬프트넷이라고 심심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Okay. 네, 전체 아키텍처는 28레이어로 만들었네요. 이제 기본적으로 레이어가 많아요, 이제. 레이어가 많은데 이 DW 들어간 게 이제 depthwise 중간중간에 들어갔죠. 근데 그 다음에 one by one 이렇게 묶여서 depthwise separable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계속 중간중간에 쌓아놨고 그리고 depthwise를 거칠 때는 자 채널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one by one을 거칠 때는 채널이 변한다.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능을 봤더니 모바일넷 이 동일한 아키텍처를 스탠다드 컴프로 구성을 한 겁니다. 위에 거는. 그 스탠다드 컴프로 구성했더니 무지막지한 파라미터와 멀티플리케이션 수가 필요했는데 애큐러시 게인은 고작 1%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해보니까 좋다는 건데 계속 사람들이 라이트웨이트한 테크닉을 직관으로 개발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원바이원 컴프를 할 때는 아니 분명히 이 정도 디멘전이 필요했는데 갑자기 채널을 줄여? 그래도 괜찮아? 정보를 잃어버리지 않아? 라는 계속 의문이 드는데 해보니까 괜찮았다. 그럼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 뎁스와이즈 컴프로 갈 때는 아니 컴프를 채널을 다 합쳐서 밸류를 내줘야 종합적인 컨시더레이션이 되는데 채널이 100몇 개나 되는데 그게 하나만 가지고 아웃풋을 낸다고? 그럼 나머지 채널을 다 버리는 것 같은데 괜찮아? 근데 또 뭐 원바이원 컴프로 한 번 또 섞어주니까 생각보다 괜찮다. 그건 또 결과로 말하는 거죠. 계속 이런 식이에요, 보면.
읽을 때는 왜 그런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결과를 보니까 잘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실험적인 발견을 계속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딥러닝에서. 자,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것만 가지고는 논문의 양이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좀 더 다른 트릭들을 부가적으로 붙였습니다. with multiplier라고 해서 채널을 감소시키는 어떤 코에피션트 이런 걸 붙여놨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오리지널 모바일 넷에다가 이걸 좀 더 인위적으로 줄여보자 그런 거죠. 더 줄이고 싶다. 그래서 채널 도메인에다가 다 알파를 붙였습니다. 알파가 1보다 작은 수예요. 그러면은 컴퓨테이션이 알파 제곱만큼 줄어들겠죠. 왜냐면 여기 알파 제곱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자 이거를 with multiplier를 1에서 점점점 줄여가면서 액큐러시가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좀 관찰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생각보다 액큐러시가 조금 준다. 그러니까 너희 하드웨어가 안 좋으면 너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우리가 설계한 모바일의 풀 버전을 버겨낼 수 없으면 이 with multiplier를 써서 좀 줄이도록 해라. 뭐 이런 권장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resolution multiplier인데 resolution은 말 그대로 우리 이미지의 해상도 있잖아요. 이미지의 해상도는 가로, 세로의 픽셀이 얼마나 많냐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width랑 height를 줄이는 겁니다. 그럼 그걸 row라고 했을 때 아웃풋 쪽 도메인에다가 이제 row 붙이고 row 붙이고 그다음에 여기도 row 붙이고 row 붙이는 거죠. 인풋은 원래 상관없죠. 필터 개수에만 이제 지배되니까 필터 그 커널 사이즈에만 지배되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아웃풋이 두 번 곱해지니까 row의 제곱만큼 컴퓨테이션이 줄어듭니다. 자, 김국기 학생, 이게 어떤 뜻이죠? 채널이나 해상도를 줄일 때 어떤 방식으로 줄인다? 그냥 알파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디멘전을 줄인 거죠. 근데 첫 번째 인풋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겠죠. 첫 번째는 이미지 그대로 들어갈 거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원래 있던 채널을 버려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조를 채널을 그냥 줄인 상태로 트레이닝을 다시 할 거예요. 구조 자체를 줄인 상태로 구조를 잡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하는. 있는 걸 버리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뭐 레솔루션을 줄여봤더니 뭐 224에서 192, 160, 128 뭐 이렇게 쭉쭉쭉 줄여봤는데 뭐 생각보다 뭐 괜찮았다 이런 취지겠죠. 왠지 이걸 보니까 그냥 인풋 맨 처음에 인풋 레솔루션을 줄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224, 192 이게 나오는 게 중간에 컨트롤한 게 아니라 처음 들어가는 인풋을 줄인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파라미터 개수가 여기서 전혀 안 변했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머리. 자,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은 스탠다드 컨볼루션을 두 스텝으로 쪼갠 겁니다. depth-wise convolution으로 height랑 width를 컨트롤하고 one by one 컨보로 채널 수를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수도 줄이고 컴퓨테이션 수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인풋 채널과 아웃풋 채널에서 비교적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대부분의 컴퓨테이션이 원 바이 원 컨브여서 하드웨어 입장에서도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부가 효과인데 채널 쪽과 하이트 위스 쪽에 멀티플라이어를 넣어가지고 트레이드 오프를 한번 더 지켜봤습니다. 관찰을 해본 거죠. 액큐러시가 얼마나 주나, 컴퓨테이션은 얼마나 주나 이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풋 디멘전을 줄인 게 맞네요. 그죠? 인풋 레솔루션을 줄인 게 맞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 사실 저희가 저번 시간 마지막에 레즈넷을 배웠고 그 레즈넷의 위대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모바일넷은 그 레즈넷을 깔끔하게 무시한 것을 보실 수 있죠. 스킵 커넥션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고민해야 될게요. 어떻게 레즈넷스러운 아키텍처를 이 모바일에다 짬뽕을 시킬 거냐 라는 걸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넣고 싶다. 이게 모바일넷 버전 2입니다. 이것은 CVPR 2018년에 나왔고요. 레지듀얼 블락, 레지넷에 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인풋 아웃풋이 있으면 자, 렐루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고 인풋이 그대로 전달돼서 그대로 그다음에 이 중간에 뭐 바틀렉이 한번 가고 슈링크하는 바틀렉입니다. 슈링크 바틀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컨프 3를 바틀렉 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컨프 1을 써서 익스펜드를 한 다음에 그럼 이제 디멘전이 얘랑 똑같아지죠. 여기에 있는 디멘전이 이 오리지널 인풋과 똑같아지니까 숏컷으로 들어온 것과 더 할 수 있게 되고 더한 뒤에 렐루를 통과시켜 줍니다. 그것이 원래 레즈넷의 레지듀얼 블락이었고요. 이때 이제 중요한 어썸션이 뭡니까? 바틀렉 레이어. 되게 사람들이 염려를 했을 텐데 이 바틀렉 레이어처럼 줄어든 레이어의 이 정도 줄어도 필요한 정보는 다 가지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가정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 끝에 있는 이 덩치 커다란 친구들은 뭔가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 그냥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채널을 맞추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친구들은 이 바틀렉 레이어에도 다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넷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레즈넷을 이 숏컷을 이렇게 뚱뚱한 친구들 사이에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이 날씬한 친구들 사이에서 연결하면 안 돼? 라는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아이디어인데요.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락이라는 아이디어를 그래서 고안을 합니다. 자, 이제 바틀렉들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바틀렉들이 바깥쪽에 있고 여기에 렐루가 있고 숏컷이 바틀렉 사이에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채널 컨브 1으로 익스펜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슈링크가 아니라 익스펜드를 해서 뚱뚱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컨브 3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컨브 1으로 슈링크를 해서 자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은 처음에 바틀렉을 설계한 사람이 울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틀렉은 컴퓨테이션 이피션트하기 위해서 채널을 줄였잖아요. 스탠다드 컨브가 너무 무거워서 줄여서 스탠다드 컨브를 하고 싶은 건데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채널을 심지어 익스펜션을 시킨 다음에 스탠다드 컨브를 한다고? 그럼 이게 뭐 말이 되는 어프로치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원래 바틀렉의 근본 목적을 다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시대가 바뀌었어. 어쨌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액큐러시는 좋아진다. 이제 이런 거를 여기서 일단 봤고요. 레지듀얼 커넥션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고 근데 바틀렉 사이에서 숏컷을 넣는 게 더 좋다. 뭐 이런 게 실험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이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어프로치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말이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뎁스와이스 컨브라는 거를 이미 우리가 모바일넷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아주 대담하게 이런 큰 친구들 사이에서도 컴수를 하겠다는 거죠. depth-wise convolution은 expansion 레이어 사이에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럼 지금 많은 게 해결이 됐어요. 바틀렉 사이에 숏컷을 연결해서 되게 괜찮은 친구들 사이에서 숏컷 연결하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익스펜션 된 애들 사이에서 컴프도 뎁스와이즈로 확 낮췄고 컴퓨테이션 오버헤드를 그럼 이제 마지막 해결할 게 뭐냐면 뭐 하다 보니까 이 웰루라는 게 되게 좀 파격적인 애라서 0보다 작은 모든 정보를 없애버리잖아요. 넌 리니어리티 차원에선 당연히 좋죠. 근데 넌 리니어리티도 좋지만 정보를 안 잃어버리는 선에서 그걸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렐루가 3개나 있잖아요. 그럼 넌 리니어리티를 이 레이어에서 3번을 하는 건데 그 3번을 꼭 다 해야 되냐? 여기는 지금 되게 좀 민감한 부분인데 안 그래도 바틀렉으로 줄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렐루를 써버리면 네, 많은 정보를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이 부분에서는 밸류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요. 리니얼 바틀렉, 리니얼 바틀렉. 그럼 이제 넌 리니어리티 다 어디 갔어요? 그 딥뉴럴 네트워크의 넌 리니어리티가 핵심인데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아직 여기 살아있어. 아직 여기 살아있습니다. 이 두 개에서 넌 리니어리티를 통해서 익스프레시스를 갖춥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뚱뚱한 친구들이어서 렐루 써도 괜찮다는 거예요. 날씬한 애들에서는 좀 렐루 빼고 여기서는 렐루를 써서 2마리 토끼를 다 잡자. 그거를 안 잃어버리면서도 익스프레시브하게 넌리니어리티를 주자라는 거를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뭐 바틀렉에서 리니어 바틀렉으로 바꾸니까 넌 리니어리티가 없어졌지만 그거보다는 정보를 킵하는 개인이 더 크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전체 아키텍처는 이 inverted residual 블락을 코어 블락으로 해서 몇 개가 반복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블락이 이제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길고 긴 네트워크가 또 완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if 통과할 때만 일반 컨브를 써서 이제 컨트롤하고 그 다음부터는 인버티드 바틀렉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성능을 보도록 합시다. 자, 모바일 랩 버전 2 이제 탑 1 에큐러시죠. 왜 이렇게 성능이 안 좋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탑 1 에큐러시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금 모바일 랩 버전 1보다 모바일 랩 버전 2가 조금 더 좋아요. 네, 조금 더 좋아요. 네,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근데 CPU 타임이 더 줄었네요. 그리고 뭐 파라미터도 더 줄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잃어버린 게 없죠. 다 좋으니까. 둘 다 좋아졌다. 모바일 랩 버전 1에 비해서. 그리고 1.4도 그냥 한번 테스트해 본 거예요. 좀 더 뚱뚱해지면 심지어 이제 나스넷이라고 좀그 뉴럴 아키텍처 서치를 쓴 것보다도 좋아요라고 뭔가 어필하고 싶었나 봐요. 에큐러시 측면에서도. 그래서 일부러 좀 뚱뚱하게 만든 다음에 또 테스트를 이렇게 해본 결과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서머리 숄컷을 바틀렛 사이에다 넣었다. 왜냐하면 바틀렛이 모든 necessary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epth-wise conv를 익스펜션된 레이어 사이에서 썼다. 왜냐하면 컴퓨테이션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리니얼 바틀렉을 썼다. 왜냐하면 바틀렉 바로 뒤에서 렐루를 쓰면 정보를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잘 조합해서 좋은 패키지 형태로 만든 상품입니다. 자, 이제 모바일 앱 버전 1, 2도 있고 3도 있는데 3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이것들을 이제 쭉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떨어지는 거지? 내가 아무리 논문을 열심히 읽어도 나는 논문을 못 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쓰는 건지 아니면 컴퓨터가 무지막지하게 좋아가지고 아무거나 시도해보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연구의 트렌드가 이 딥러닝 전에도 사실 핸드크래프트였거든요. 뭐 머신러닝 할 때도 어떻게 핸드 수공예로 좋은 피처를 뽑아내느냐에 되게 중요했어요. 비전에서. 그래서 필터를 뭐 눈을 뽑아내는 필터, 뭐 엣지를 뽑아내는 필터,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시행착오를 통해서 디자인하는 게 되게 큰 챌린지였는데 그 시대가 지나가고 자 딥러닝이면 돼요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했는데 딥러닝에 오니까 또 딥러닝 아키텍처를 다 수공예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결국 수공예의 시대는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타이어드한 거죠. 언제 다 트라이 해보고 있냐. 그래서 그냥 컴퓨터한테 시키자 이런 거죠. 이게 뉴럴 아키텍처 서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도 경량화 사이드에서 약간 좀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나스넷이라고 하는데요. 뉴럴 아키텍처 서치가 나스인데 여기다 M을 붙였습니다. 모바일 뉴럴 아키텍처 서치. 그래서 뉴럴 아키텍처 서치는 이미 이 시대에 다른 데에 쓰이고 있었어요. 아까 모바일 랩 버전 2에서도 퍼포먼스 컴패리슨에 나왔죠. 나스넷이라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 아키텍처 서치 방법론을 경량 CNN을 위해서 이제 썼다라는 게 이 논문이 없앴던 이유입니다. 경량 CNN을 위해서 나스 방법론을 써봤다는 거죠. 나스는 일반적으로 여기 나왔듯이 강화학습 포뮬레이션을 따르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 컨트롤러가 있어서 내가 서치 스페이스를 일단 그거는 또 수공예로 해야 돼요. 어떤 범위 내에서 옵션들을 찾을 건지 네트워크 예를 들면 뭐 컨브를 아무 컨브나 막 무한대로 찾을 수는 없고 내가 몇 개 세트를 정해줘요. 이번 레이어를 위해서는 3x3 컴브랑 5x1 컴브랑 뭐 1x1 컴브랑 심지어 뭐 11x11이든 그런 식으로 컴퓨터한테 세트를 정해줘요. 이 중에 최고를 한번 찾아봐. 아니면 또 뭐 채널 개수를 뭐 몇 개 세트를 주고 그 내에서 찾아봐. 뭐 이런 옵션들을 일단 제한적으로 줍니다. 그걸 이제 서치 스페이스라고 해요. 그러면은 서치 스페이스를 디자인을 이제 또 수공예로 할 텐데 결국 이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서치 스페이스가 크면 당연히 설치할 때 좋겠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대신 이제 컴퓨터가 무진장 오랫동안 돌겠죠. 그리고 되게 오래 걸리겠죠. 설치 스페이스 사이즈가 이제 좀 줄어들면 좋습니다. 이걸 무한대로 늘릴 수 있으면 아무나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건 이제 말이 안 되고 사이즈를 잘 줄여야 됩니다. 근데 또 다른 것은 이 레이어 다이버시티라는 게 또 있는데 이왕이면 각 레이어들마다 좀 최적의 구조를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쓸 스페이스가 넓어지는 거예요. 레이어 1을 위한 설치 스페이스가 약간 좀 다르게 생겼고 레이어 2를 위해서도 설치 스페이스를 좀 다르게 조정하고 뭐 레이어 3를 위해서도 다르게 조정하고 하면 레이어들 간의 구조가 달라지면서 뭔가 최적화되긴 할 텐데 또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성능과 컴플렉시티 사이에 이제 그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설치 스페이스냐, 뭐 레이어 다이버시티냐, 뭐 이런 게 이제 디자인할 때 좀 고려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이 서치 스페이스 내부에서 구조를 찾아요. 뭐 랜덤으로 찾든 어떻게 찾든 하나 정해요. 3x3 컴브에 뭐 레이어 몇 개로 하겠습니다라고 찾으면 이제 트레이너가 그 구조에 맞춰서 실제 파라미터들을 트레이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얘의 액큐러시를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통과하면 이제 얘가 액큐러시가 리어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리어드가 뭐 어느 정도인지 다시 컨트롤러한테 보내서 이 컨트롤러가 테스트를 해서 액큐러시가 더 좋아지냐 나빠지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른 곳을 샘플을 찾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 프레임워크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라이트 웨이트 CNN을 위해서는 기존 나스가 하던 게 이걸 액큐러시를 통해서 했거든요. 근데 나스를 모바일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레이턴시도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분들이 주장한 차별성입니다. 사실 되게 당연해 보이지만 어쨌든 기존에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레이턴시를 어떤 식으로 매저할 거냐? 모바일 폰에다 직접 돌려본다는 거죠. 그냥 이거를 모바일 폰에다 깔아서 직접 인퍼런스해서 돌려서 나온 레이턴시를 측정한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서 멀티 오브젝트 리어드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펑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 전부거든요. 일반 나스랑은 달리 액큐러시와 레이턴시를 전부고 그래야 라이트웨이트한 아키텍처가 나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원래 액큐러시만 이제 M이 모델이라고 칩시다. 근데 액큐러시가 모델 M의 ACC라고 여기 표시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레이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레이턴시 할 때 또 이분들이 주장한 거는 기존에 보통 컴플렉시티를 매저하기 위해서는 플랍스라는 결국 멀티플리케이션 얼마나 했냐,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얼마나 했냐 이런 거를 그냥 숫자로 카운팅해서 놨는데 그거는 하드웨어가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실제 레이턴시랑은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진짜 하드웨어에서 돌린 레이턴시를 쓰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세웁니다.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원바이원 컨브를 중심으로 막 늘릴 거냐 컴퓨테이션을 3x3을 많이 할 거냐 이런 게 레이턴시를 매저하다 보면 단순히 플랍수를 줄이는 거랑은 좀 다른 식으로 아키텍처를 고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레이턴시 타겟이고 당연히 실제 레이턴시가 레이턴시 타겟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 W는 네거티브 코에피션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줄어들수록 좋은 거니까. 얘가 줄어들수록 좋은 거. 액큐러시는 클수록 좋지만 얘는 줄어들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W는 네거티브 코에피션트가 되고 이분들이 실험적으로 0.07, 마이너스 0.07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치 스페이스 디자인이 이제 조금 재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치 스페이스가 너무 커도 별로여서 줄이고 싶은데 동시에 또 레이어들 간에는 다양성을 주고 싶은 이제 두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걸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델 하나를 이렇게 블락으로 쪼개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7개의 블락으로 쪼개는데 자, 블락들 간에는 서로 다른 아키텍처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대신 블락 안에 있는 레이어들은 같은 아키텍처를 가지도록 또 자유를 제한합니다. 이런 식의 디자인은 사실 지금까지 공학이든 뭐 자연과학 모든 분야에서 항상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 트레이드 오프를 살짝 무마하기 위해서 그룹 와이즈 뭐시기 그런 얘기를 진짜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요. 이 딥러닝에서도 그런 게 쓰였습니다. 하나하나마다 자유도를 주긴 그렇고 전체를 다 묶어서 자유도를 제한하기도 그렇고 그러니 블락으로 쪽에서 블락별로 자유도를 주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락 2에는 뭐 레이어
2-1부터 2-n2까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아키텍처는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블락에 있는 아키텍처도 다 동일한데 여기에 있는 아키텍처와 여기에 있는 아키텍처는 달라도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블락마다 설치 스페이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죠. 펄 블락 설치 스페이스를 제공해서 그 블락별로 나스를 돌리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설치 스페이스를 실제로 어떻게 디자인을 하냐? 지금까지 이제 경험들이 축적돼 있으니까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로 옵션을 줘야겠죠. 그래서 컨브를 옵션을 주는데 스탠다드 컨브도 옵션으로 주고 뎁스와이스도 주고 아니면 인버티드 바틀렛 컨브도 옵션으로 줍니다. 그럼 이제 컴퓨터가 알아서 찾겠죠. 뭐가 제일 좋은지. 그리고 스킵 옵션도 뭐 풀링을 하든 레지듀얼 하든 뭐 스캐너션이 없든 뭐 등등 옵션을 또 주고 커널 사이즈는 지금까지 보통 많은 컴퓨터 썼던 거 그러니까 7x7 이런 거는 이제 없고 3x3, 5x5 중에 알아서 선택하시오 라고 옵션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개수를 몇 개로 할 거냐 블락별로 레이어를 몇 개로 할 거냐 아웃풋 사이즈를 얼마나 할 거냐 등등을 또 정하게 합니다. 이 제한된 터치 스페이스 내에서 각각 블락을 디자인한 뒤에 내 전체 로스를 가지고 이것저것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는 밸런스를 이루고 싶었다. 레이어 다이버시티와 전체 설치 스페이스 사이즈 사이에 밸런스를 이루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 아키텍처가 어떻게 나왔냐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대요. 되게 복잡하게 나왔죠. 그래서 보면은 SEP 컨브가 separable, depthwise separable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depthwise 컨브 3x3이랑 이제 1x1 컨브로 세트가 이제 이루어졌고, 그래서 지금 얘가 이쪽 블락은 이걸 선택했네요. 그죠? 그리고 MB 컨브가 바틀렉 갖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익스펜션 됐죠. 리니어 그 인버티드 바틀렉. 이제 채널이 익스펜션이 됐고 그 다음에 뎁스와이즈를 했고 다시 슈링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숏컷이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 이제 인버티드 바틀렉 모듈인데 지금 여기에 2개, 4개, 1개가 지금 이렇게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버티드 바틀렉의 또 다른 버전 5x5 컨브를 선택한 버전도 나오네요. 5x5 컨브가 있네요. 그다음 SE가 스퀴즈 어떤 거였던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찾아보진 않았어요. 이거는 별도로 좀 서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옵션들이 주로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필터를 디자인했을 때는 5x5는 안 쓰거든요. 다 3x3, VGG 이래로 거의 그냥 3x3을 항상 써왔는데 혹시 몰라서 이제 설치 스페이스에 5x5를 포함시켜 봤더니 나스는 5x5가 더 좋다고도 하더라 라는 걸 발견을 한 거죠. 심지어 레이턴시를 고려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레이턴시는 스탠다드 컨브 필터 큰 거 싫어할 거잖아요. 연산량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x5도 선택하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이버시티를 나름 주기 위해서 블락별로 설치를 이제 알아서 하도록 했더니 진짜 블락별로 다른 아키텍처를 선택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다이버시티가 중요하더라 라는 겁니다. 만약 안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이르려면 다이버시티를 줘봤자 뭐 결국엔 다 똑같은 아키텍처를 선택하더라. 그럼 이제 다이버시티가 필요 없는 거고. 근데 진짜 서로 다른 걸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라는 겁니다. 성능이 뭐 좋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오른쪽이 레이턴시.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위쪽이 액큐러시. 위로 갈수록 좋은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왼쪽 위에 있는 게 좋은 건데 제일 왼쪽 위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모바일 랩 버전 2, 모바일 랩 버전 2에 좀 뻥튀기한 거 이런 것들을 봤더니 이렇게 좋고 여기 나스넷도 보니까 나스넷보다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스케일링도 해본 거죠. 이제 나스넷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제 모바일넷이 하듯이 흉내내서 위스도 줄여보고 레졸루션도 줄여보고 했어요. 지금 여기는 뎁스 멀티플라이를 적용해서 이것저것 해본 거예요. 모바일넷 2랑 똑같이. 그랬더니 어떤 스케일로 하든 간에 나스로 한 게 더 좋다라는 거고 여기서도 이제 이번에 레졸루션을 줄여봤는데 뭐 나스로 한 게 더 좋다. 이제 그때그때마다 나스를 새로 돌렸다는 게 아니라 엠나스넷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이제 모바일넷이 했듯이 그 구조에서 그냥 줄인 거예요. 근데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뉴럴 아키텍처 서치의 이제 맛을 들렸습니다. 이거에 기반해서 한 단계 더 진보한 게 있는데 efficient net이라는 거고요. 이게 오늘 마지막 콘텐츠입니다. efficient net이라 하면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건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베이스라인 모델을 열심히 만드는 건 이제 충분히 했다 치고 이제 기존에 모바일넷이 했던 게 스케일링 팩터잖아요. 뭐 믹스를 줄이고 레졸루션을 줄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데 뭐 되게 좋은 스마트폰도 있지만 안 좋은 스마트폰도 있고 스마트워치도 있고 IoT 기계도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그 컴플렉시티의 요구 조건이 달라요. 그럼 어쨌든 모델을 줄이긴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또 스케일 업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면은 하나의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이즈로 왔다 갔다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미스 멀티플라이어 뭐 이런 것처럼 좀 아무나 10분 만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걸로 스케일링을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좀 더 심각하게 서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식으로 스케일링 하는 것이 efficient 할 거냐. 네, 그래서 efficient 넷입니다. 일단 베이스라인 모델이 있어야겠죠. 이건 ICML에 나온 겁니다. 2019년에. 베이스라인 모델은 그냥 뉴럴 아키텍처 서치 썼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저자들이 겹치거든요. 엠나스넷이랑 지금 제가 이게 M.10R이라고 써놨잖아요. 이 논문에. 네, 엠나스넷도 M.10R이거든요. 그러면 엠나스넷 컷 했으면 그거 베이스 하나를 쓰지 굳이 efficientnet B0라고 또 베이스라인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서 우리는 엠나스넷과는 달리 플랍스를 타겟으로 했다. 되게 좀 어이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특정 플랫폼의 타겟이 아니기 때문에 레이턴시 말고 플랍스를 가지고 오브젝티브를 돌려서 그냥 엠나스넷과 똑같이 해서 아키텍처를 만들었더니 efficient net이라는 것이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달라요. 레이턴시를 쓸 거냐, 플랍스를 쓸 거냐. 하여튼 이 두 논문을 읽으면서 저자 한 명이 왜 이렇게 굳이 장난을 쳤는지 그 전 논문에서는 플랍스로 하면 하드웨어에 잘 특화되지 않아서 안 좋다 하고 레이턴시를 타겟으로 해놓고서는 이 논문에서는 또 레이턴시 하면 특정 하드웨어에 귀속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키텍처가 안 나와서 플랍스를 썼다고 같은 저자가 두 개를 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치 스페이스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다 MB 컨브를 썼네요. 다 MB 컨브를 썼습니다. 근데 뭐 오바이오 컨브는 그런 상태로 자 디자인이 되었고 이렇게 찾은 거를 efficientnet B0 베이스라인이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뭐 플랍스로 해도 어쨌든 MB 컨브가 좋다라는 거 정도는 레슨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링인데 이분들이 이걸로 논문을 쓰긴 했지만 결론은 또 심플합니다. 스케일링엔 여러 종류가 있겠죠. 이게 지금 베이스라인이라고 칩시다. 이거를 채널이라고 하고 이거를 레졸루션이라고 하고 이걸 뭐 레이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with scaling, 은 채널 수를 늘리는 거죠. 채널 수를. 그래서 지금 다 양옆으로 길어졌다는 게 지금 각 레이어마다 이렇게 이 양옆으로 긴 게 채널이거든요. 채널인데 채널을 늘렸다. 그럼 전체 레이어에 대해서 다 채널이 조금씩 늘어난 거 보이시죠? 조금씩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 세로줄은 레이어 개수입니다. 지금 뭐 레이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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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렇게 있는 거죠. depth scaling이라고 하면 이제 레이어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가 4개로 지금 뻥튀기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지금 멀티플라이어 기반으로 스케일링 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멀티플라이어를 2라고 했을 때 이제 레이어가 2배가 된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레졸루션도 스케일링이 있었죠. 레졸루션은 이쪽 길이로 따졌다고 합시다. 하이트랑 위스가 이 길이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똑같이 이렇게 스케일링 팩터를 통해서 늘릴 수가 있을 텐데 이분들이 제시한 건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만 스케일링 하는 건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한 번에 다 하자. 그래서 논문을 썼습니다. 컴파운드 스케일링. 뭐냐면 스케일링 팩터를 주는데 컴파운드 스케일링 팩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컴파운드 스케일링 팩터를 2로 정했다. 그럼 스케일링 한번 할 때 레졸루션도 2배가 되면서 동시에 레이어도 2배가 되면서 채널도 동시에 2배가 되는 식으로 한 번에 같이 늘어나는 형식으로 스케일링을 하자는 겁니다. 셋 중에 하나만 늘리지 말고. 그게 가장 괜찮은 방식이다라고 실험적으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성능이 잘 나왔겠죠. 보시면 efficient net B0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이 number of parameters네요. millions. 자, 오른쪽이 레이턴시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분들이 레이턴시로 옵티마이즈를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레이턴시로 제시했다면 혹시 좀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다른 팩터를 수축에다 썼어야 됐을 겁니다. 파라미터를 쓰든 뭐 멀티플리케이션, 뭐 플랍수를 쓰든 뭔가 다른 걸 썼어야 됐을 텐데 그건 이제 모델 사이즈로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큐러시를 탑1 액큐러시로 했는데 자 일단 B0 자체가 상당히 괜찮겠죠. 뉴로 아키텍처 서치로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스케일링을 했는데 스케일링이 상당히 이피션트한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네트워크들 이런저런 스케일이 있는 것들 비교했을 때 이피션트는 B7 이제 상당히 좋죠. 레스넷은 네, 한때 좋았지만 지금 이제 초라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을 잘 건드린 결과 좋았다. 그리고 이제 이 스케일링 메소드를 되게 차별성으로 이제 프로모션을 했기 때문에 efficient 넷에서만 이 스케일링이 좋다. 그러면 이제 논문이 리젝 될 거예요. 분명히 이런 요구를 받았을 겁니다. 너의 스케일링 팩터가 제너럴하게 적용되니? 컴파운드 스케일링이 전 제너럴하게 적용되니? 다른 실험은 없니?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만든 네트워크 말고도 다른 네트워크에서 스케일링이 잘 적용되는지 분명히 실험 결과를 냈었어야만 했을 거고 그 모바일과 레즈넷에 대해서 실험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넷에서 뭐 위스랑 레졸루션을 각각 했을 때 그리고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했을 때 비교하니까 더 좋았다. 모바일넷 버전 때에서도 뎁스, 위스, 뭐 레졸루션 각각 스케일링 했을 때랑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했을 때 컴파운드가 더 좋았다. 그리고 레즈넷 50에서도 동일하게 컴파운드를 했으니까 가장 좋았다. 그래서 우리의 이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소드가 모델 사이즈를 이피션트하게 줄이고 늘리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머리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는 걸 이제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바일넷을 위해서는 모바일 플랫폼을 위해서는 액큐러시뿐만 컴퓨테이셔널 코드 정해야 되는
이제 사람들이 논문에 따라서 실제 하드웨어에서 실행했던 레이턴시를 기준으로 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슬랍 수를 타겟으로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hierarchical search space라는 걸 MNAS넷에서 제공을 했고 efficient넷에서도 똑같이 썼습니다. 이것은 layer diversity랑 computational cost를 밸런스하기 위해서 search space를 block wise로 마련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링을 잘하기 위해서 컴파운드 스케일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width, depth, resolution을 한 번에 같이 스케일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뉴럴 아키텍처 서치 시대에 가서도 이제 여전히 결과물로 나온 아키텍처를 보니 결국 모바일넷에서 썼던 아이디어가 그대로 살아있다. 여전히 코어 모듈은 살아있어요.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 linear bottleneck, inverted bottleneck 이런 아이디어들은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코어 모듈 자체가 모바일넷 거보다 더 좋은 걸 개발을 한다면 뉴럴 아키텍처 서치에서도 이런 모듈들이 쓰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뉴럴 아키텍처 서치를 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개발했던 직관적으로 개발했던 아키텍처 옵션에서 그게 서치 스페이스에 적용이 돼가지고 서치가 된 거다라는 거죠. 완전히 작도를 갖고 아무거나 찾아서 막 최종 아웃풋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많은 네트워크들을 다뤄봤습니다. 네, 일단 컴퓨테이션을 줄이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아셨을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스케일링도 같이 이슈가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업 때는 다시 이제 관련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좀 더 네트워크 구조들이 복잡해졌죠. 이제 이것들도 구현해 볼 겁니다. 텐서플로우로. 다음 시간에는 실습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